오늘 아침 창밖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들이 잎을 떨구는 가을처럼 우리 인생도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요. 60을 넘긴 지금 저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삶은 우리를 채우고 있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무언가를 쥐려고만 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오르려 했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비워내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더 큰 지혜라는 것을요. 마치 숨을 내쉬어야 다시 들이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더군요. 제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일하며 동고동락했던 사업 파트너였지요. 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했던 자리가 텅 비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매일 아침 함께 마시던 커피, 점심때마다 나누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퇴근길에 함께 걷던 그 길까지도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빈자리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 마시는 커피 시간에는 오롯이 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생겼고, 점심시간에는 젊은 후배들과 새로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퇴근길엔 손자, 손녀를 데리러 가는 새로운 일과가 생겼지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친구들과 이별하고, 때로는 건강도 잃고, 젊음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지요. 왜일까요? 그것은 빈자리가 단순히 상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항아리가 비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단다. 그때는 그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야 그 깊은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었다고 느낄 때 실은 새로운 무언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퇴직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40년 가까이 다니던 직장을 떠나는 날, 책상을 정리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이곳을 떠난다는 것이 너무나 허전했거든요. 매일 아침 출근하던 그 루틴이 사라진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요. 하지만 퇴직 6개월이 지나자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미뤄두었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도 두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직장이라는 큰 나무가 사라지자 그 그늘에 가려져 있던 작은 풀들이 햇빛을 받으며 자라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인생이란 참 묘합니다. 우리가 꽉 쥐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손을 펼치는 순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마치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만 손을 펼치면 온 세상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얼마 전에 오랜만에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동네는 많이 변해 있었고, 함께 자란 친구들 중 많은 이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더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고, 그 기억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빈자리는 때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무엇이 영원히 남는 것인지를 말이지요.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고, 시간은 흘러도 추억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제 아내가 몇 년 전 큰 수술을 받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동안 저는 처음으로 혼자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평생 아내가 해주던 밥도 직접 해먹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했지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저는 아내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그녀가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 자신도 성장했습니다. 요리도 제법 하게 되었고 집안일에 대한 감각도 생겼지요. 무엇보다 아내가 퇴원했을 때 우리 부부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노년에 접어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하나둘씩 곁을 떠나는 사람들, 점점 줄어드는 활동 반경, 예전 같지 않은 체력.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텅 빈 것처럼 느끼게 만들지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그 빈 공간이야말로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이라는 것을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80이 넘으신 분인데 남편을 여의고 자녀들도 모두 외국에 나가 혼자 사십니다. 처음엔 너무 외로워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결심을 하셨대요. 이 빈집을 채워보겠다고요. 그분은 동네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만드셨습니다. 맞벌이 부모들이 늦게까지 일하는 동안 아이들이 와서 숙제도 하고 간식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이었지요. 처음엔 서너 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매일 10명 넘는 아이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의 빈집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욕심도, 경쟁심도, 때로는 건강도, 관계도 내려놓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려놓을수록 더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짐을 내려놓은 등산객이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요. 제가 아는 한 선배님은 칠순에 부인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떠난 후 그분은 한동안 폐인처럼 지내셨지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생전에 하던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여보, 나중에 혼자 남게 되면 꼭 봉사활동을 하세요.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보람된지 몰라요. 그 선배님은 아내의 유언처럼 느껴지는 그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라도 밖에 나가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봉사활동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자신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빈자리는 채워집니다. 단지 우리가 예상했던 방식이 아닐 뿐이지요. 때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사람들로, 전혀 다른 의미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도 최근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오랫동안 살던 큰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거든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 큰 집이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좁아진 공간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서재를 없애고 책들을 대부분 정리해야 했을 때는 마음이 아팠지요. 그런데 이사를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관리해야 할 공간이 줄어드니 시간이 많아졌고 그 시간에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고 카페에서 글을 쓰고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되었지요. 물리적인 공간은 줄었지만 제 삶의 공간은 오히려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빈 것을 두려워합니다. 빈 통장, 빈 집, 빈 마음. 하지만 동양의 오래된 지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비어있음이야말로 가장 큰 충만함이라고요. 텅 빈 대나무가 바람에 꺾이지 않고 비어있는 마음이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며칠 전 손녀가 놀러 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망가져서 울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새로운 장난감을 가질 수 있겠네. 그러자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없어져야 새로운 게 생겨요? 그 순간 저는 6살 손녀가 인생의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무언가가 사라져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결국은 가장 큰 성장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실패했을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고,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관계가 끝났을 때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들과 작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의 숙명이지요. 하지만 그 작별이 꼭 슬프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를 통해 우리는 더 본질적인 것들과 만나게 됩니다. 사랑, 감사, 평화, 그리고 진정한 자유 말입니다. 얼마 전 읽은 시 한 편이 생각납니다. 나무는 잎을 떨구고 나서야 비로소 하늘을 본다는 구절이었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것 말입니다. 저는 요즘 새벽 산책을 합니다. 예전에는 바빠서 못했던 일이지요. 동이 트기 전 고요한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제 안의 빈 공간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새벽의 고요함으로, 신선한 공기로, 떠오르는 해의 따스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은 것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자녀들을 교육시켰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데 집중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을 통해 더 큰 것을 얻을 때입니다. 제 친구 중에 은퇴 후 글쓰기를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숫자만 다루던 회계사였는데 은퇴하고 나서 문득 글을 쓰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한 줄 쓰는 것도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동네 신문에 칼럼도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직장을 떠나고 나서야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라고요. 빈자리는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그곳에 무엇을 채울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후회와 그리움으로 채울 수도 있고, 새로운 도전과 희망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 최근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고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매일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일어난 것, 맛있는 밥을 먹은 것,
가족과 통화한 것, 이웃과 인사를 나눈 것,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큰 성취와 성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여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생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저는 창밖을 봅니다. 계절이 바뀌고 풍경이 변하고 시간이 흐릅니다. 그 모든 변화 속에서 저는 배웁니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삶은 우리를 채우고 있다는 것을, 텅 빈 느낌이 들어도 그 빈자리는 새로운 온기가 들어올 자리라는 것을 인생의 황혼기에 선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빈자리를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온 짐을 내려놓고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의 허전함도 결국 당신을 더 넓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빈 그릇이 되어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듯이 우리도 비워냄을 통해 더 큰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이고 삶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빈자리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우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그 답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여정일지도 모릅니다.